안녕. 미래를 볼 수 있는 유리구슬 같은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타임머신이 있어서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뭘 하겠니? 이런 질문을 하면 누군가는 주식 투자를 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하겠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어딘가 오를지 알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 부동산도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어떤 기사를 보니 그 좋은 걸 할 수 있다고 하네. 부동산이 변화하는데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 알면 부동산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예컨대 개구리가 울면은 비가 온다. 말이 어눌해지면 뇌졸중을 예고한다. 큰 무리의 새떼가 이동하면 지진을 예고한다. 뭐 이런 등등. 2018년 11월에 보도된 어느 기사를 보니까 부동산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 글에서는 결론적으로 요즘 부동산 시장의 전조는 하향이라고 해.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를 예고하고 있는 증상들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현재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 신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높다고 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글을 맺고 있어. 자, 한번 요약해본다.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전조가 의외로 많대. 경제 성장률이 있고 주식 시장이 있고 자산 수익률도 있고 초기 분양률이 있고 금리 등을 봐도 된대. 이런 걸 보면 부동산의 미래를 알 수 있대. 정부와 연구소들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조정하고 있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부동산 시장도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주식 시장도 하락하고 있고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자,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을 보면 지난 10월에 4.67%야. 이게 역대 최저치인데 분양형 호텔도 수익률이 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의 신규 분양 시장을 보면은 더욱 악화되는 건 볼 수 있어. 지난 3분기에 지방의 신규로 분양된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을 보면 58.6%에 불과한 거야. 이는 2분기 때가 64.8%였던 거에 비하면 무려 6.2%포인트나 하락한 거야. 오르고 있는 금리 역시 부동산 시장의 하향을 예고하고 있어. 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보면 최고 4.55%나 되고 있어. 미국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인데 한국은행도 최근에 금리를 인상했지. 다른 산업이 침체하는데 부동산 가격만 치솟아 독야청청할 수 없다고 하는 거야. 더구나 자산, 부동산의 가격은 반드시 하락하는 성향도 갖고 있어. 이런저런 전조들을 보면 부동산의 미래는 하향할 거기 때문에 실수요자든 무주택자든 지금은 집값이 오른다고 주택 청약률이 높다고 불안해할 시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맺고 있지. 우리 친구들 들어보니까 어때? 경제 지식이 조금만 있더라도 아 맞네, 맞아, 맞는 말이야 이렇게 공감이 하지. 부동산 시장이 국내 경제 상황, 나아가 글로벌 경기와 함께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자칫 시장을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국내 경제가 불안하고 성장률이 낮아지면 당연히 큰 흐름에서 경제의 한 부분인 부동산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는 한데 원론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지. 어떻게든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냥 흔들리는 땅 위에서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지는 않잖아.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비상식량을 비축하면서 대자연의 재앙에 하나하나 뭔가를 준비하고 하잖아. 경제도 마찬가지야. 경제가 침체된다면 기업 운영이 위축돼 수익률이 떨어진다면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해. 경제가 불안할 때면 그래도 실체가 있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 경우가 있어. 그래서 경제가 위축되는데도 오히려 부동산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거야. 아무리 강력한 내진 설계를 해도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는 무기력해질 때가 있잖아. 경제도 마찬가지야. 경제 위기에 아무리 대처해도 개인이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도 오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방향이 부동산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거야.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시중의 돈은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어. 돈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그저 부동산 시장만 보고 어떤 선택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오피스텔 수익률이 4.67%야. 근데 이는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는 수익률에 비하면 그래도 높은 편이야. 은행 예금 수익률은 2% 정도지. 국고채 수익률 또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보다 낮은 상황이지. 이게 부동산이 하향하는 전조가 있음에도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도 있는 이유가 되는 거야. 이렇듯 부동산을 할 때에 부동산만 봐서는 안 되는 거야. 전조 증상인 경제 성장률, 고용률, 수익률, 주식시장 등과 비교하면서 저울질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향을 예고하는 각종 지표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 현재 시장 상황이라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해. 다만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지표를 보고 아 그렇구나, 부동산이 하향하니까 부동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야. 부동산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전조가 있는데 전조 현상들을 단순히 나열해서 부동산의 미래를 단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조금 우스운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 우리 친구들이 뭔가 사업을 하던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가장 높일 수 있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가장 이문이 크겠지. 에이,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익률을 높이는 게 어렵고 투자를 성공시키기 어렵고 사업에 성공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좋아. 다 좋아. 그런 말하는 것들도 좋아.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부동산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전조가 있다는데 뭐 그렇게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부동산의 전조가 하향을 일제히 가리키고 있대잖아. 이는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는 시점이 온다는 예고잖아.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는 시점이 온다면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부동산이 하향을 하니까, 값이 떨어지니까 외면해야지? 그렇지? 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부동산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낮은 가격에 살 수 온다고 기회의 시기가 온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 빙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해. 그런데 기회가 왔다고 모두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컨디션이 중요한 법이지. 기회는 와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야. 다 알지만 실천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가의 문제도 있는 거야. 그런 게 사람 사는 이치 같아. 준비해 둔 돈도 없고 경제 위기에 버틸 여력도 없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똥값이 되어서 미래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더라도 그름에 떡인 셈이야.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하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끊어야겠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어떤 게 기회이고 어떤 게 위기인지 알지 못해도 절호의 찬스를 잡지 못하는 거야. 이런 친구들은 꼭 부동산이 좋아서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을 하지. 그래서 부동산을 미리 해야 한다는 거야. 부동산 하향의 전조들로 가득 찬 요즘 마음이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은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마음을 접는 사람들도 있지. 부자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친구들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 기회의 시즌이 다가가고 있는데 준비가 부족해서 안타까운 친구들도 있고 아무 생각 없다가 이제야 뭔가 깨우친 친구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린 아직 젊잖아. 괜찮은 미래가 또 찾아올 거야. 부동산은 오르고 내리는 법이니까. 지금처럼 이 방송을 보면서 부동산을 잘 하고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분명해. 안녕.